안녕하세요. 기라의 사연 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흐름이 숨어 있는 이야기.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진짜 반전과 사이다가 드러나는 사연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퍼지고 있었지만 서예린의 마음은 그와 달리 잔잔하지 않았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짧게 2번 울리자 그녀는 손에 쥔 컵을 조용히 내려놓고 문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문 앞에서 들려오는 인기척은 익숙한 듯 하면서도 묘하게 불편한 느낌을 남겼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 정월선의 잔뜩 굳은 표정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월선은 인사를 건네지도 않은 채 신발을 털고 집 안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혜리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조여드는 듯 했지만 예의를 갖춰 뷰티한 손짓으로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이 평소보다 더 빠르고 날카로워 보여 그녀는 앞치마 끈을 조심스럽게 조여 매셨습니다. 소파에 앉은 정월선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거실 곳곳을 살피듯 둘러보셨습니다. 집안 공기는 조용했지만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혜리는 물 한 잔을 앞에 놓아드리고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으며 시어머니의 입을 기다렸습니다. 정월선은 물컵을 스치는 듯 말듯한 손끝으로 천천히 굴리며 의미심장한 말을 시작했습니다. 큰 시숙 요즘 많이 힘들다. 그 한 문장이 거실 공기를 단숨에 가라앉혔습니다. 혜리는 눈썹을 미세하게 움직이며 시어머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정월선의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눈가에는 피곤함과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혜리는 무거워진 분위기를 억지로라도 붙잡기 위해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월선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듯 바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승우가 요즘 일이 너무 안 풀리네. 빚이 좀 생겨서 해결이 쉽지 않아. 혜린의 손끝은 가늘게 떨렸지만 그녀는 최대한 표정을 숨기며 가만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동안 시댁에서 큰아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늘 조심스러운 기운이 감돌았기에 이번에도 본능적으로 긴장을 하셨습니다. 정월선은 마치 준비해온 듯 여전히 혜린의 눈을 피한 채 말을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너한테 조금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싶은데. 순간 혜린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어렴풋한 예상과 달리 너무 일찍 본론이 튀어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기 위해 호흡을 정리하며 조용히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혜린의 머릿속에서는 친정에서 물려받은 땅과 임대료라는 단어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이 단어들이 시어머니의 말과 맞닿는 순간 작은 불길함이 명확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무겁게 울리며 두 사람 사이를 더 서늘하게 가르고 있었습니다. 혜리는 눈빛을 가라앉히고 정월선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대화가 앞으로 벌어질 모든 갈등의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직 완전히 알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정월선이 돌아간 다음 날 집 전화가 아침부터 여러 번 울렸습니다. 혜리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상대방의 숨소리와 짧은 침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전화에서 신우이 박민정의 이름이 뜨자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으셨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민정의 목소리는 급하고 들뜬 느낌으로 귀에 꽂혔습니다. 옳게 어제 엄마가 갔었다며. 승우 오빠 일 좀 도와줄 수 있잖아. 혜리는 짧게 대답하며 민정의 기세를 먼저 살폈습니다. 그녀는 전날의 불길함이 현실이 되어가는 느낌을 받으며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창밖의 골목은 평소처럼 고요했지만 마음속은 점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민정은 계속해서 가족이니까 도와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혜리는 침착하게 민정의 말을 들은 뒤 조용히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동네 카페 사장이 전화를 걸어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전했습니다.
어머님이 오셔서 혹시 임대료 관련해서 물어보시던데요? 혜리는 말문이 잠시 막히며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내려놓았습니다. 카페 사장의 말은 시어머니가 주변 상인들에게 이미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음을 뜻했습니다. 그녀는 짧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통화를 끊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집안의 공기마저 무거워진 듯 가벼운 발걸음조차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이번에는 미용실 원장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원장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분 임대료가 꽤 된다며라며 말을 흐렸습니다. 이 말은 소문이 이미 동네 곳곳으로 번지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혜리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손끝을 모으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수준을 넘어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사실이 선명해졌습니다. 퇴근 시간 즈음 남편 박지연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녀의 표정을 읽고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하루 동안 시어머니에게서 비슷한 연락을 받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임대료 서류나 세금 신고 내역을 보여달라고까지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혜리는 놀람과 당혹이 섞인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셨습니다. 지연 역시 불편함을 숨기지 못하고 턱을 굳게 잡아 올렸습니다. 부부는 소파에 마주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흐르던 시간 속에서 서로의 시선만이 상황의 심각함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혜리는 더 이상 이 일을 시댁의 고민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압박은 시작에 불과했고 이미 시댁은 그녀의 재산에 본격적인 관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을 맞잡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게 굳은 결심을 세우셨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가족 간의 오해로 끝날 수 없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혜리는 집 앞 부동산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으며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조심스러운 어투로 시어머니가 들른 사실을 전했습니다. 정월서는 며느리 땅이 어디인지 확인하려 왔다며 여러 질문을 쏟아냈다고 했습니다. 혜리는 짧게 대답하며 부동산 사장의 표정까지 떠올랐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껴 남편 지연에게도 연락을 해두었다고 알려줬습니다. 혜리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시어머니의 행동이 단순한 걱정이나 호기심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식탁 의자에 조용히 앉아 손등을 가볍게 문지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 상황이 도움 요청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정월서는 이미 주변 상가 상인들에게도 땅 이야기를 흘리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민정 역시 동네 사람들에게 혜린의 임대료 규모를 떠들며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상인회장이 남편 지연에게 직접 연락해 왔습니다. 상인회장은 시어머니가 땅 위치와 관리 방식까지 상세히 캐물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이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진 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가 이미 부동산 서류까지 열람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혜리는 남편의 무거운 표정을 보며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부는 테이블에 놓인 명세서와 서류들을 바라보며 깊은 침묵을 공유했습니다. 상가 단톡방에서도 관련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승호, 새 사업 부지 마련했다더라. 며느리 땅이 곧 자기 집 명의로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사실과 다른 말들이 빠르게 돌아 혜린의 이름까지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잘못된 정보가 퍼져 그녀는 점점 더 불편한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나치게 과장된 소문은 혜린의 일상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번져 있었습니다. 혜린은 끝내 마음을 다잡고 남편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시댁의 행동을 감정적으로 넘길 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연 역시 어머니와 형, 누나가 계획적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부부는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에 빠르게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심이 이후 벌어질 갈등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예감이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저녁 공기가 서늘하게 내려앉은 시간, 해리는 거실 조명을 낮게 켜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하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고 화면에는 시어머니 정월선의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문자를 연 순간 그녀는 심장이 잠시 멈추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월선은 승호 살리려면 내 땅을 잠시만 우리 쪽 명의로 옮기자라는 문장을 적어두고 있었습니다. 이어 내가 매년 받는 4천만 원 중 절반만 형 살리는데 써라라는 요구까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해리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손끝을 천천히 움켜쥐었습니다. 그 요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갈지를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땅은 결혼 전부터 본인 명의였고 친정 아버지가 상속으로 물려준 재산이었습니다. 남편은 물론 시댁 어느 누구도 관여하거나 요구할 권한이 없는 완전한 개인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문장은 그런 현실을 전혀 모른 척하는 뻔뻔함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지연이 퇴근해 집에 들어오자마자 혜린의 얼굴을 보고 상황의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혜린은 말없이 휴대폰을 건넸고 지연은 화면을 읽는 동안 턱을 굳게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깊은 숨을 내쉬며 테이블에 휴대폰을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으셨다라는 짧은 말만 남겼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 사이에는 더 이상 회피하거나 참을 이유가 없다는 공감이 자리했습니다. 해리는 조심스레 오래된 상자를 꺼내 친정 아버지가 남긴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부터 꼼꼼하게 정리된 땅 계약서와 상속 관련 문서들이 정돈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손바닥만 한 USB가 굴러나왔습니다. USB에는 해리나 필요할 때 열어보렴이라는 아버지의 글씨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컴퓨터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의 굵직한 목소리가 녹음 파일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녹음에는 과거 박승호가 아버지를 찾아와 땅 명의를 잠시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강하게 거절하며 이 땅은 우리 딸 재산이니 건드리지 말라고 단호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들리는 정월선의 목소리는 익히 알고 있는 태도 그대로였습니다. 정월선은 언젠가 이 땅이 큰아들 쪽으로 오면 좋겠다며 압박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표정은 충격과 실망으로 굳었고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본인의 가족이 과거부터 똑같은 요구를 해왔다는 사실이 명확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리는 USB를 손안에 쥐며 아버지의 목소리가 전해주는 무게를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기록은 우연이 아니었고 분명히 대비하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물러날 자리가 없다는 결심이 확실히 자리 잡았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의 손동작에는 아내의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단단히 담겨 있었습니다. 해리는 짧게 숨을 들이마시며 변호사를 찾아가겠다는 결심을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아내 곁에 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집안 공기는 더 이상 불안함이 아니었고 앞으로의 갈등에 맞서기 위한 단단한 준비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해리는 USB를 조심스레 손바닥에 올려놓고 조명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아버지의 목소리는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명확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밤이 앞으로의 모든 상황을 뒤흔들 반전의 문을 열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분명히 느끼고 계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리는 부엌에서 조용히 물을 끓이며 전날의 USB 내용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연달아 진동했고 화면에는 신우이 민정의 이름이 반복해서 떴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민정은 불편한 기색도 없이 빠르게 말을 쏟아냈습니다. 민정은 가족끼리 서로 돕는 게 맞다는 말로 시작해 연세 4천만 원을 당연히 가족끼리 나눠 쓰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투는 혜린의 재산을 마치 공동자산인 것처럼 착각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해리는 대답을 아끼고 통화를 짧게 끊었지만 불길한 기운은 금방 현실이 되었습니다. 점심 무렵 동네 편의점 사장이 연락해와 시어머니와 시아주버님이 가게를 들렀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편의점 사장에게 해린의 땅 위치를 묘사하며 승우가 그 땅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는 말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사장은 당황스러운 기색으로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얘기가 돌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해리는 손에 들고 있던 머그컵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가 단톡방에서 새로운 글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승우 씨, 사업 재도전 하시나요? 며느리 땅이라며? 대단하네. 사실과 전혀 다른 소문들이 퍼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소문을 진실처럼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해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아 무거운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이미 시댁의 말 한마디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저녁 무렵 결정적으로 악화됐습니다. 채권자 2명이 박승호의 집 앞에 찾아와 소리를 지르며 실랑이가 벌어진 것입니다. 근처 주민이 찍어 올린 영상은 곧 단톡방에 퍼졌고 시댁의 거짓된 체면은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승우는 채권자에게 곧 돈이 생긴다며 해린의 땅을 언급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 장면을 본 주민들 일부는 경악하며 남의 재산을 왜 저런 식으로 말하나라며 혀를 찼습니다. 해린은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길이라는 걸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지연이 퇴근 후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녀의 표정에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읽었습니다. 해리는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차분히 남편에게 전했고 지연의 눈빛은 점점 냉정하게 변했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단호한 손동작으로 시어머니와 남매들의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말을 조용히 남겼습니다. 두 사람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서로의 시선을 바라보며 결심을 공유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고요했지만 해린의 마음속에는 작은 떨림과 함께 단단한 각오가 자리했습니다. 시댁의 행동은 이미 선을 넘었고 이제는 부부가 움직여야 할 차례였습니다. 해린은 서류가 놓인 테이블을 바라보며 내일 변호사를 만나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지연 역시 아내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조용한 지지를 표현했습니다. 폭주하듯 퍼져나가는 시댁의 허위 소문들 뒤에서 두 사람의 대응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해린과 지연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기 위해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출근길 인파가 붐볐지만 두 사람의 얼굴은 긴장과 결심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자 담당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해리는 USB와 상속 서류, 그리고 시댁에서 보낸 문자 캡처를 차례대로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들을 확인하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시댁 행동이 명백한 재산침해 시도이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까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조목조목 정리해주며 내용 증명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해리는 설명을 듣는 동안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마음 한쪽에서 안정감이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연은 변호사의 말을 듣고 깊은 숨을 내쉬며 더 이상 물러설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두 사람은 바로 내용 증명 발송에 동의했고 변호사는 즉시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댁 세 사람에게 내용 증명이 동시에 전달되었습니다. 정월선은 서류를 받자마자 집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전화했지만 이미 연락은 차단돼 있었습니다. 박승호는 내용을 읽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주변에 불만을 털어놨지만 아무도 그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박민정 역시 당황한 기색으로 지인들에게 연락했으나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거리를 두었습니다. 시댁은 처음엔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문서에 적힌 증거가 너무 명확해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주민들도 시댁의 소란과 내용 증명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듣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사장과 부동산 사장은 혜린 부부에게 잘하셨다며 조용히 응원을 보냈습니다. 반면 시댁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외면받기 시작해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정월서는 체면이 구겨졌다며 친척들에게 하소연했지만 친척들은 오히려 혜린 편을 들었습니다. 이전부터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퍼져 시댁의 입지는 더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혜린과 지연은 소파에 앉아 잠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변호사가 정리해준 문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혜린의 손을 잡으며 이제 정말 끝까지 지키자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린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그 말에 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심은 한 단계 더 단단해졌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대비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잔잔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불안이 아니라 새로운 안정감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혜린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 싸움이 비로소 제자리에 들어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더 이상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용히 마음속에 새기고 계셨습니다. 두 사람의 앞날은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고 시댁과의 경계는 이제 확실히 그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날의 선택은 앞으로 이어질 결말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단톡방에는 또 다른 소란이 조용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박승호 집 앞에서 채권자들이 찾아온 영상이 다시 공유되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은 며느리 재산 믿고 큰 소리치더니 결국 이사달이라며 냉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월선 역시 집 밖을 나설 때마다 어색한 시선과 싸늘한 인사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감추기 위해 친척들에게 하소연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민정은 직장에서 문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SNS에 올렸던 허위 글이 동료들에게 퍼지면서 민정에 대한 신뢰가 크게 무너졌습니다. 직장 상사는 그녀에게 조용히 경고를 했고 민정은 위축된 표정으로 일터를 오갔습니다. 그녀는 지인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건 그동안의 행동을 생각해보라는 냉담한 반응뿐이었습니다. 결국 민정은 계정을 비공개로 바꾸고 주변과의 연락을 하나둘 끊기 시작했습니다. 정월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며 불안해졌습니다. 쌓여가는 내용 증명 서류와 재산침해 관련 문서들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그녀는 혜린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처는 이미 막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행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과했는지 조금씩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혜린은 집에서 조용히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연세 관련 서류와 상속 문서들은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직장에서 돌아와 아내의 하루를 묻고 두 사람은 평온한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이라면 시댁에서 걸려올 전화 때문에 불안한 시간을 보냈겠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집 안 공기는 조용하면서도 안정감이 자리 잡아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동네 주민들 몇몇은 혜린 부부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편의점 사장은 괜히 끌려다닐 필요 없다며 조용히 힘을 실어줬습니다. 부동산 사장 역시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이 지나쳤다며 도리어 사과를 건넸습니다. 이웃의 반응 덕분에 혜린은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마음을 느끼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조금씩 단단히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월서는 결국 친척들마저 연락을 끊자 크게 동요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승호는 여전히 채권자들에게 시달리며 제대로 된 도움 한 번 받지 못했습니다. 시댁 내부에서도 점점 서로를 탓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었고
가족은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 혜린 부부와 시댁의 간극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깊어지고 있었고 그 거리는 어느새 확실한 단절로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혜린은 땅 근처 상가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달라진 주변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재개발 소식이 확정되면서 골목은 이전보다 활기가 돌기 시작했고 상가 건물들도 하나둘 정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땅은 그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어 가치가 크게 올랐고 새로운 임대 계약을 원하는 사람들까지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혜리는 현장 소음을 듣는 동안 묘한 실감과 안도감을 느끼셨습니다. 한때 시댁이 탐내던 바로 그 땅이 지금 그녀의 미래를 더욱 단단히 지켜주는 기반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혜린과 지연은 집에서 새 임대 계약서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연세 역시 자연스럽게 상승했습니다. 지연은 계약서에 서명하는 혜린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 같아라는 말을 건넸고 혜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잔한 웃음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잠시 커피를 나누며 평온한 일상을 다시금 즐기셨습니다. 반면 시댁의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박승호는 채권자 문제로 인해 장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전에 보여준 무책임 때문에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정월서는 친척들마저 연락을 하지 않자 혼자 있는 날이 많아졌고 동네 경로당에서도 예전 같은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박민정 역시 직장을 옮겼지만 과거 행동의 여파로 사람들의 경계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혜린 부부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편의점 사장은 지난번 일 잘 해결하셔서 다행이다라며 진심 어린 말을 전했습니다. 부동산 사장도 새 임대 계약을 축하하며 조용히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혜린은 이런 반응을 보며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 중 누가 진짜 아군이었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동안 느껴왔던 긴장과 불안 대신 편안한 안정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창가에 앉은 혜린은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댁의 요구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을 느끼셨습니다. 지연은 그녀 옆에 앉아 따뜻한 차를 건네며 우리가 잘 해냈다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린은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앞에는 이제 서로의 선택으로 단단히 만들어낸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린은 USB와 상속 서류를 다시 한번 정리해 안전한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담긴 그 기록은 그녀에게 여전히 큰 힘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닫으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확실한 평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혜린의 삶은 더 단단해졌고 시댁과의 인연은 완전히 정리된 채 새로운 방향으로 조용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재개발 소식이 확인된 지 하루가 지난 아침, 혜린은 조용히 골목을 걸으며 자신의 땅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 시댁이 끝없이 탐내던 그 땅은 이제 재개발의 핵심 구역으로 지정되어 가치가 몇 배나 뛰어오를 예정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떠올리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불안도 없는 단단한 안정감이 차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지연이 준비한 따뜻한 차 한 잔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이제 정말 다 끝났네라는 조용한 말을 건넸고 혜린은 잔잔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시댁 눈치를 볼 이유도 갑작스러운 연락을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정리된 상속 서류와 USB는 이제 위기 상황을 막아낸 작은 방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편의점 사장을 통해 시어머니가 조용히 집을 정리하고 멀리 이사 갔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해리는 그 말을 듣고 오랜 시간 마음속에 있던 매듭 하나가 자연스럽게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이다처럼 시원했지만 그 끝에는 왠지 모를 잔잔한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은 결국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뒤 몇 달의 시간이 더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을 때 한 통의 소식이 조용히 동네에 퍼졌습니다. 박승호가 채권자 문제로 결국 법원 관리 대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동안 주변에 떠들던 며느리 땅으로 사업 시작한다는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드러나며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월선은 이사를 간 뒤에도 주변 사람들과 불화를 겪다가 결국 혼자 조용히 지내는 생활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가까운 친척에게조차 연락을 하지 못했고 그녀가 의지하던 몇몇 사람들도 하나둘씩 등을 돌렸습니다. 그 사실을 들었을 때 해리는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싸늘하면서도 묘한 허전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한번 연락처를 차단했던 지연의 휴대폰에 어느 날 아주 짧은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번호는 낯설었지만 문장 하나만으로 발신자가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연아, 너희 잘 살고 있니? 건강해라. 그 문장은 사과도 변명도 아니었지만 오래된 오해와 욕심이 스스로 무너진 뒤의 마지막 체면처럼 느껴졌습니다. 해리는 그 문자를 읽고 길게 숨을 들이마셨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물결이 잦아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내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는 지나간 건 그대로 두자. 우리는 잘 살면 되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의 부드러운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해리는 아버지가 남긴 USB를 다시 한번 조심스레 손에 올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재생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평온을 지켜준 힘이 바로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상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았지만 그녀의 삶은 이제 누구의 욕심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밤 공기 속에서 해리는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그 한마디는 사이다처럼 시원했고 잔잔함으로 가득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시작부터 끝까지 자신과 남편을 지켜낸 해린만의 행복 되찾기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분 한 분 응원과 관심이 기라의 사연 스토리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입니다.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채널 운영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라의 사연 스토리였습니다.